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길거리에 서서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저 완벽해 보이는 유리타워를 올려다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완벽하게 꾸며진 완성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비계가 철거되고 화려한 준공식 테이프가 잘리는 순간 그 건물의 이야기가 끝난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 화려함의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수백 미터 상공, 당신의 손목보다 가는 강철 케이블 하나에 의지한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층 외벽 밖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외롭게 먼지를 닦아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노동자는 단순한 유리창 청소부가 아닙니다. 거대한 기계를 멈추지 않게 유지하는 부품이자 끊임없는 생존 싸움을 벌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외벽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유리 패널, 모든 고무 실링, 접근 궤도, 그리고 냉각 장치들까지 이 모든 것은 건물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영구적인 유지보수의 굴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화려한 건축물들은 사실 거친 자연 환경과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두바이 초고층 빌딩의 진짜 무서운 비용이 건설 인부들이 현장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감추고 있는 은밀한 청구서의 흔적을 하나씩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청소 일정, 외벽 정밀 검사 보고서, 멈추지 않는 냉각 시스템의 가동 요구, 그리고 끊임없이 강철을 부식시키고 공격하는 해안가의 혹독한 기후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화려한 유리는 사실 우리에게 청구된 거대한 고지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건설 비용은 단 한 번만 장부에 기록되지만 진짜 재앙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꼬박꼬박 돌아오며 눈덩이처럼 영원히 불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거대한 타워들을 경이로운 건설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현대 경제학의 냉혹한 렌즈를 통해서 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유리타워가 들어설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자산의 탄생이 아니라 취소할 수도 없고 영원히 짊어져야 할 거대한 의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화려한 개막식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청소해야 할 외벽의 면적은 수십만 제곱미터씩 늘어납니다. 점검해야 할 고무 게스킷은 수천 개씩 추가되고 정비해야 할 외벽 관리 로봇 기계 역시 새로 늘어납니다. 전력망에 가해지는 무시무시한 수준의 냉각부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더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더 많은 숙련된 기술자, 더 많은 교체 부품, 그리고 끝없는 유지 책임이라는 거대한 족쇄를 이 도시에 채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새로 지어진 초고층 건물은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모으고 부동산 매매를 촉진하며 관광 티켓을 팔아치우고 국가의 강력한 힘을 외부에 과시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미 나이를 먹은 기존의 건물들도 끊임없이 유지보수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늙은 거인들은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부품 교체와 외벽 보강 공사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 의무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무섭게 누적됩니다. 건물 한 채에 들어가는 반복 작업의 수, 여기에 운영 연수를 곱하고 다시 도시 전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물 수를 곱하면 그 숫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시점이 되어야 새로운 랜드마크를 짓는 행위가 실질적인 가치 창출을 넘어 파멸적인 장기적 부채로 돌아오게 될까요? 과연 어떤 도시가 그 거대한 마천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시스템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스카이라인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바이가 이미 이러한 한계선을 넘어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지보수 부채의 늪에 완전히 빠져 허우적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 하나의 통합된 회계화 장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수치적 증거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의무의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고통스러운 재정적 고통이 아주 미세하게 쪼개져 분산되어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융적 무게는 개인 소유주, 건물관리위원회, 호텔 운영사, 전력 공급업체, 그리고 외벽 전문 기업들의 수천 개로 쪼개진 엑셀 파일 속에 조용히 숨겨져 스카이라인 전체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일련의 유지 보수 작업량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카이라인의 물리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수백 미터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고층 건물처럼 단순하게 물걸레와 밧줄을 옥상에서 늘어뜨려 청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건축 괴물의 외벽에 인간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건물 뼈대 자체에 완전히 통합된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딩 유지 보수 장비, 즉 BMU라고 불리는 거대 정밀 기계 장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워 내부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 보이지 않는 전용 궤도를 따라 구동되는 초소형 고밀도 크레인과 곤돌라 시스템으로 복잡한 곡선 구조를 타고 내려가기 위해 특수 설계된 신축식 팔을 뻗어내는 초정밀 공학의 집약체입니다. 세계 초고층 도시건축협회는 부르즈 알리파와 같이 기하학적 굴곡이 정교하게 설계된 빌딩들의 경우 극단적인 높이와 복잡한 외벽 형태, 지역의 가혹한 기후와 요구되는 청소 주기가 외벽 접근 시스템 설계 방식 자체를 강력하게 지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형 기계장치 한 대를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건물 전체를 아주 정밀한 전용 관리구역으로 완전히 쪼개어 가동해야만 합니다. 일일 작업조의 가혹한 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작업자가 그저 기계 밖으로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추락 방지 하네스를 점검하고 곤돌라를 확인하며 비밀 경납고에서 BMU 장비를 꺼내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을 뚫고 하강하는데 이미 대부분의 시간이 소비됩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교대 시간의 절반이 사라지고 겨우 청소를 끝마치면 다시 다음 구역으로 더디게 이동해야 하며 다시 지상이나 안전구역으로 돌아가는 머나먼 여정이 매번 반복되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유리창에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 자체가 이미 빌딩 뼈대 속에 수백만 달러짜리 고가 장비를 영구적으로 박아 넣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면 이 작업을 언제까지 단순한 청소 서비스 수준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명백히 도시의 핵심 인프라 영역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지상에 서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무실 유리창 한 칸을 닦아주기 위해 저 황량하고 차가운 공중의 칼바람 속에서 얼마나 오래 곤돌라 한 줄에 매달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매일의 전쟁이며 영구적인 물류작전일 뿐입니다. 먼지는 끊임없이 되돌아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이를 아주 확실하게 보장해 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먼지는 사실 가장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물을 뿌려 씻어내면 그만이니까요. 진짜 심각하고 파멸적인 결함들은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먼지 아래에 조용히 숨어 도사리고 있으며 이는 훨씬 더 추적하기 까다롭고 파괴적인 문제입니다. 마철로의 외벽은 견고한 하나의 콘크리트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서로 다른 독립된 미세 부품들이 정교하게 얽히고 설킨 거대한 조립식 기계에 가깝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작은 커튼월 단면 하나를 현미경으로 보듯 들여다봅시다. 그곳에는 유리창 본체와 이를 지탱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고 유리를 고정해주는 합성 고무 게스켓과
미세한 틈새를 메워주는 화학 실란트가 붙어 있습니다. 물기를 내주는 배수 채널, 강철을 결속하는 앵커 고정점, 서로 맞물려 있는 접합부들이 가득합니다. 이 부품들은 매 순간 엄청난 기계적 압박을 견디고 있습니다. 외부의 물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에어컨 바람이 새는 것을 통제해야 하며 뜨거운 아침 햇살과 차가운 사막 밤 공기 사이에서 빌딩 전체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물리적 움직임을 온몸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늙어가면서 이 미세한 방어막들은 점점 마모되고 화학 실란트들은 탄성을 완전히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무 게스킷은 뜨거운 햇볕에 바짝 말라 갈라지고 물기를 빼주는 배수 채널은 사막의 미세한 모래먼지로 서서히 막히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 하나에 매달린 채 곤돌라에 올라탄 현장 작업팀은 모든 이음새가 즉시 망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맵니다. 아주 미세한 수 밀리미터 단위의 틈새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 수백만 달러짜리 거대한 구조적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공중 위에서 일종의 미세 포렌식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실란트 하나가 찢어져 실패하면 빗물은 1차 방어선을 뚫고 건물 내부로 침투하게 됩니다. 유리를 고정하는 핵심 앵커가 단 하나라도 녹슬어 기능을 상실하면 외벽 유리 패널 전체의 안전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청소와 수리를 돕는 저최첨단 BMU 장비들조차 공중에서 고장을 일으켜 작업자를 추락시키지 않으려면 매 순간 고강도의 정밀 기계적 정비와 부품 교체를 필요로 합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결함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결코 볼 수 없는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균열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수만 개의 미세 부품들이 서로 촘촘하게 맞물린 채 저마다 정해진 유통기한을 향해 매 순간 달려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품은 도심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와중에도 수백 미터 상공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추적되고 정밀 테스트를 거쳐 주기적으로 교체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설령 이 복잡한 외벽이 단 하나의 고장도 없이 완벽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 한 방울 새지 않고 티 없이 맑은 투명함을 자랑한다 해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거대한 고지서가 매초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달 청구되는 전력 고지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유리의 성은 사실 태양에너지를 잔뜩 흡수하는 우아하고 세련된 온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뜨겁고 가혹한 햇빛은 투명한 외벽 유리를 그대로 통과하거나 유리 자체에 흡수된 뒤 내부로 고스란히 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소위 일사열 획득으로 알려진 이 거대한 열 에너지는 고스란히 빌딩 내부의 공기를 가열합니다. 그리고 실내 거주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입된 단 1도의 열기조차 대형 에어컨 시스템이라는 인위적인 기계적 힘을 빌려 남김없이 외부로 뽑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수준의 관리 비용이 아닙니다. 유리 자체의 특수 코팅 설계, 전체 외벽 대비 창문의 면적 비율, 빌딩이 서 있는 방위, 그리고 외부 차양막의 유무에 따라 실내 기계 시스템이 짊어져야 할 냉각용 전력 소모의 양이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현지 오피스 빌딩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신 연구 보고서들은 창호의 배치와 종류, 그리고 차양 장치의 정밀한 최적화 여부가 빌딩 전체의 에너지 생존 성능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랜드마크, 마천루들은 자연적이고 효율적인 열 차단 성능 대신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는 눈부시고 거대한 전면 통유리 전망이라는 미학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요구되는 에너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두바이 전력청의 공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두바이의 전체 에너지 수요는 2024년에만 5.4%나 급증하여 무려 5만 9천 기가와트시를 돌파했습니다.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 거대한 유리타워들만이 두바이 전력난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도시 자체가 폭발적인 인구 유입을 겪고 있으며 경제 역시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통유리 외벽이 태양빛을 고스란히 내부로 모으는 돋보기 역할을 하여 건물 전체가 엄청난 기계적 동력을 동원해 내부 열을 바깥으로 강제로 뽑아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건물 지붕 위에 설치된 거대한 시외기들과 냉각탑들은 터질 듯한 소음을 내며 사막의 열기 속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고급 타워가 창출해내는 막대한 부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유리벽 뒤에 숨막히는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화하고 태양과 싸우는데 허무하게 소비되고 있는 걸까요? 이 무시무시한 폭열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혹독하고 끈질긴 압박입니다. 하지만 이곳 두바이의 건축물들이 싸워야 하는 적은 단순히 사막의 뜨거운 열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화학적 부식이라는 또 다른 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바다를 접한 해안 도시입니다. 부동산 가치를 수배씩 폭등시키는 아름다운 물빛 전망 이면에는 잔인한 수준의 화학적 형벌이 숨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은 높은 습도와 함께 공기 중에 미세하게 흩어진 부식성 염화물, 즉 소금 입자를 품고 끊임없이 외벽을 강타합니다. 각 빌딩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산성화의 공격에 노출되는지는 바다와의 거리, 지배적인 풍향, 건물의 입체적 구조, 그리고 표면에 도포된 특수 방수 코팅막의 품질에 철저히 좌우됩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염분과 눅눅한 습기는 고층 빌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건물의 수명을 갉아먹는 침묵의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부식을 일으키는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 더 자주 청소해야 하고 외부 금속 부품들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샅샅이 검사해야 하는 가혹한 숙명을 안겨주죠. 관리 직원들은 벗겨진 보호 도막을 찾아 매일같이 빌딩 외벽을 뒤져야 하고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구역을 감시하며 해안가에서 벌어지는 이 느리고도 피할 수 없는 부식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과연 바다는 인간이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 세운 이 거대한 건축물들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미관을 위해 밖으로 드러낸 복잡한 금속 프레임이 있다면 그 프레임에 단 1cm도 예외 없이 보호막을 씌워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빌딩의 가치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해안가 전망은 역사적이게도 이 건물을 거친 대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일일 유지보수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 주범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합금을 설계하고 최첨단 항공우주 등급의 코팅을 입힌다 한들 결국 거대한 바다는 언제나 자신의 몫을 요구하기 마련이니까요. 물청소와 밀폐제 검사, 열기관리와 부식방지까지 이 모든 겹겹의 방어선은 단 하나의 대체 불가능한 요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완벽해 보이는 저 화려한 외경 너머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빌딩 외벽의 진짜 현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높은 고도의 칼바람이 안전로프를 거세게 때리는 소리이며 금속 카라비너가 고정장치에 찰칵하고 걸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고 하가를 지시하는 무전기 너머의 다급한 잡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화려한 빌딩 숲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는 스카이라인에 거대한 규모에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저 높이 솟은 마천루는 추상적인 예술품이 아니라 잔인하리만큼 차가운 물리적 현실로 다가옵니다. 얼룩 하나 없이 완벽한 두바이 도심의 풍경 사진들은 사실 누군가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고공의 옥상 난간 밖으로 발을 내딛는 위험한 선택을 했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작업자의 일과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들은 밧줄에 미세한 균열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작업대가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기계적 안전을 확인합니다. 지상의 바람 소리는 초고층 건물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몰아치는 돌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매 순간 미세 기상 변화를 살핍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공으로 하강합니다. 닦아내고 유리창에 미세한 균열을 기록하고 보수팀에게 정확한 좌표를 무전으로 전달하는 고독한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빌딩 숲의 걷자기 사이에서 아찔한 현기증을 견디며 길을 찾아 나갑니다. 마철로를 유지하는 비용은 단순히 물과 화학약품, 교체용 부품값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비용은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인건비에 있습니다. 극도의 안전훈련 비용, 비상구조 프로토콜 구축 비용, 그리고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열기가 너무 뜨거워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지 건물을 일주일 동안 더 새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100층 높이의 절벽 끝에서 가느다란 와이어와 금속 트랙 하나에 의지해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빌딩 한 채라면 이러한 인적, 재정적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개발자가 그 비용을 모두 흡수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시야를 넓혀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순간 이 방정식의 본질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초기 건축 비용은 프로젝트 예산안에 단 한 번만 기록될 뿐입니다. 반면 건물을 유지하고 가동하는 운영 비용은 매년 꼬박꼬박 청구되며 끝없이 복리로 불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 화려한 마철로들을 현대공학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냉혹한 경제학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면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유리타워가 들어설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자산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이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막중한 의무가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준공식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닦아야 할 외벽의 면적은 수십만 제곱미터씩 늘어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고무 게스켓은 수천 개씩 추가되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리해야 할 고공 작업대 기계들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거대한 도시는 멈추지 않는 비용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빌딩은 도시의 전력망에 엄청난 크기의 냉방부하를 추가로 얹어버립니다. 더 훈련된 기술자와 더 많은 교체용 부품, 그리고 끝없는 법적 책임과 위험 부담을 요구하죠. 물론 새 건물은 즉각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부동산 분양을 활성화하며 관광 티켓을 팔고 도시의 막강한 부와 권력을 대내외에 과시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오래된 건물들은 여전히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그 건물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고 주기적인 부품 교체와 외벽 보수 공사, 그리고 해마다 치솟는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이 모든 의무는 켜켜이 쌓여갑니다. 빌딩 한 채의 존재에 매년 반복되는 유지 보수 작업 횟수를 곱하고 여기에 운영 연수를 곱한 뒤 다시 도시 전체에 급증하는 초고층 건물의 수를 곱하면 그 수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연 어느 시점에 이르러야 새로운 랜드마크를 짓는 일이 창출되는 가치보다 더 큰 장기적 부채를 낳게 될까요? 한 도시가 초고층 빌딩을 짓는 속도가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물류적 시스템의 성장 속도를 앞지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두바이가 이미 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대외적인 증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시 전체가 엄청난 유지보수 빚에 허덕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중앙 집중식 장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명확한 수치가 없다고 해서 그 부담이 결코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무거운 책임이 보이지 않게 분산되어 있을 뿐입니다. 재정적 무게는 개별 건물주, 공동주택 관리단, 호텔 운영사, 전력 공급처, 그리고 외벽 전문업체들에게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수천 개의 서로 다른 회계장부 속에서 조용히 그 비용을 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감당해야 할 업무의 총량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의 물리적 규모가 커질수록 도시는 이 가혹한 굴레를 끊어낼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 끝없이 늘어난다면 기술을 통해 이 청구서의 액수를 억지로 낮출 수는 없을까요? 다행히 두바이는 마천루가 들이미는 수학적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정교한 기술적 대응책들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열 유입을 획기적으로 줄여 냉방 전력망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된 고성능 특수 유리와 유동적인 외부 차양 시스템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기술적 대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유리창을 닦는 주기를 늘리기 위해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는 나노 코팅 기술을 유리 표면에 더 씌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건물 안전진단 방식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를 곤돌라에 태워 허공으로 내려보내는 대신 이제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자율주행 드론을 현장에 띄우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외벽의 열 분포도를 작성하여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잡지 않고도 굳어버린 밀폐재나 보이지 않는 습기 고임 구역을 단번에 찾아냅니다. 게다가 예방정비 소프트웨어는 센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특정 부품이 언제 수명을 다할지 엔지니어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덕분에 무모한 전면 교체 대신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 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모순이 생겨납니다. 과연 자동화 기술은 마천루의 유지보수 청구서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 비용의 일부를 새로운 세대의 기계들 기계값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까요? 드론 덕분에 직접적인 육체 노동은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자격증을 갖춘 드론 조종사와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배터리 관리 비용이 새로이 필요해졌습니다. 첨단 센서망 덕분에 검사 시간은 단축되었지만 결국 수천 개의 미세한 전자부품이 건물 벽 속에 박히게 되었고 이 센서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 고장나 교체해야만 합니다. 첨단 기술이 유지보수 주기를 한결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작업 환경을 더 안전하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건물 자체에 새겨진 근본적인 의무를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초고층 빌딩은 여전히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는 관리를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는 도시의 본질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바이는 초고층 건물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계적인 수준의 공학 인재들과 막강한 자본력, 최첨단 기술 인프라,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모두 갖춘 도시입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스스로 독특한 경제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도시의 가치와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세계적인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 개의 거대한 기계 및 구조 시스템을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동시에 가동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외벽 유리는 언제나 투명하게 빛나야 하고 밀폐재는 물 한 방울 새지 않게 단단히 막아주어야 하며 냉방장치는 사막의 지독한 열기를 필사적으로 뿜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줄 하나에 매달린 노동자들은 빌딩 주위를 끝없이 수직으로 맴돌며 무한 궤도를 돌아야만 하죠. 이것이 바로 두바이라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건물은 언젠가 완공되지만 유지 보수 주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공사용 비계가 거치고 개발업자는 또 다른 메가 프로젝트를 찾아 떠나겠지만 마천루의 진짜 비용은 바로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두바이가 마주한 진정한 건축적 한계는 얼마나 더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저 웅장한 스카이라인을 동시에 유지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가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는 두바이 초고층 빌딩들의 유지 보수 실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마다 조건은 다릅니다. 이 보고서가 당장 두바이의 붕괴를 경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진짜 도전은 앞으로 지을 미지의 건물이 아니라 이미 등 뒤에서 조용히 작동 중인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도시의 이면을 취재해 볼까요? 구독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